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밤중에 택시가 청주의 한 공터에 멈춰섭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택시 트렁크가 열리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내리는데요. 다름 아닌 택시 기사였습니다. 어찌된 사건일까요? 또 전남 영암에선 한 할아버지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헬기까지 출동해서 찾은 할아버지의 위치는 흑석산 꼭대기였습니다. 이건 또 어찌된 사건일까요? 배우 최여진 씨가 결혼을 하는데요. 부케를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최여진 씨의 예비 신랑의 전처가 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사연인지 잠시 후에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1분 후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공포 영화도 아니고 택시 트렁크에서 누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최재문 교수님. 다름 아닌 택시 운전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충격적이잖아요. 어허.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어허.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늦은 시각 검은 가방을 맨 남성이 택시에 승차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런 장면이고요. 네. 언뜻 보면 평범한 승객처럼 보이지만 그러네요, 네. 사실 남성의 가방 안에는요 여러 개의 흉기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택시를 타는 승객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저 흉기를 든 승객의 정체는 바로 강도였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승객처럼 타서 목적지 얘기하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네. 도착한 다음에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어허!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택시 기사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리고 승차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갖다 했는데 이쪽에 세워드리면 돼요 했더니만은 여기다 세우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은 바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 하재근 평론 그 순간에 기사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을 텐데 그 강도가 5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강도가 택시 기사의 손을 묶고 트렁크에 감금을 한 거예요. 어허. 그 상태에서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이런 걸 뺏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나서 ATM기로 가서 70만 원 정도를 또 뽑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 다음에 트렁크에 택시 기사를 가둔 채 어머나? 인근의 공터로 운전해서 가서 어허. 그 공터에 차량과 택시 기사를 그대로 두고 도주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건을 여러분 진짜 예전 정말 몇십 년 수십 년 전에나 영화나 아니면 그 사건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을 강도가 트렁크에 가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트렁크에 갇혀있는 동안 이 택시 기사님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도로인지 어딘지를 갖다가 계속 달리더라고. 이동을 갖다 한 다음에 차를 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다가 아 얘가 현금 인출을 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더 정차를 한 것 같아요. 범인이 그 자리 이탈한 게 느껴지더라고. 제가 이제 그때 있던 걸 갖다 다 해제를 하고 트렁크 안을 더듬다 나니까는 잠금 해제 장치 있잖아요. 그게 손에 잡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열고선 트렁크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갖다 몰고 지구대로 다 가가지고선 이제 신고를 갖다 했지. 세상에 일단 천만 다행인 건 이 택시 기사님 이 묶여 있다가 트렁크에 갇혀 있었지만 큰 어떤 부상 상해는 안 당하신 게 천만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진영 변호사님 트렁크 안에 탈출 무슨 버튼이나 이제 잡아당긴 게 있나 봐요. 알아야 산다. 강도가 모르던 비밀 버튼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법률로 모든 자동차에는 혹시 트렁크에 잘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강도에 의해서 이렇게 납치되거나 감금됐을 때에 내부에서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래 보이는 저런 버튼이 있습니다. 아, 저런 거예요? 위치는 저희 딱 보면 앞에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것이 트렁크 잠금 장치 아닙니까? 어허. 결국 트렁크 잠금 장치 바로 위에 보통 저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요. 네. 형광색이나 노란색으로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봐도 눈에 띄기 쉽도록 지금 버튼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찾아봤더니만 2017년 미국에서도 한 여성이 저렇게 납치가 됐다가 지혜롭게 저 버튼을 열고 나왔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깜깜했을 때 했고 사실 휴대폰도 뺏겼는데 그래도 택시기사님이 차분하게 그러니까요. 그 버튼을 했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탈출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더더욱 다행인 것은 이 강도가 돈만 뺏고 이 자동차 열쇠를 두고 갔나 봅니다. 아하.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해서 경찰서까지 간 다음에 신고를 해서 나름대로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순간에 기사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자, 침착하자, 침착하자. 트렁크에 갇혀있는 동안도 침착하자 하면서 손을 그 암흑 속에서도 더듬더듬 하면서 뭔가 비상탈출 버튼을 찾아내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손정희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 몹쓸 강도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50대 강도범 이 남성 도망갔으나 하루도 안 돼서 17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하. 본인의 집에 숨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체포했고 현재 강도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도뿐만 아니라 현재 감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납치도 하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강도 범죄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구속돼서 수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런 몹쓸 인간은요, 법이 살아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길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요, 정말 그럴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시청자분들이나 모든 국민분들이 혹시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정말 무슨 꼭 이런 강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뭔가 이 강아지 뭐 반려견이라도 트렁크에 갇혀 있거나 할 때는 지금 저렇게 뭐 사람이 꺼내줄 수 있지만 사람이 혹시 갇히게 되면은 저게 비상 잠금 해제 버튼이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나, 제목 보세요. 뭔가 등산인들끼리의 만남인 건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아, 그게 아니라 지난달 19일에 전남 영암군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119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어허. 그 신고 내용이 뭐냐면 치매 어르신이 집을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르신이 집을 나선 시간이 새벽 4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새벽 시간이면 쌀쌀하고 자칫 이게 저체온증으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냥 어르신이 집을 나갔어도 걱정이 될 상황인데 치매 어르신이 나갔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세상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네. 경찰이 재빨리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네. 결과값이 나왔는데 아하. 영암군의 흑석산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경찰이 드론, 수색견, 헬기를 투입해서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치매 어르신을 구조하기, 수색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장비가 다 동원됐는데 지금 이담 아나운서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벽 4시에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지난달 19일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하. 오전에는 영하였고요. 그래요? 낮에도 추웠던 어머나, 날입니다.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가 바쁜 상황이었는데요. 네. 어르신이 나간 지 12시간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아하. 아까 산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발견된 위치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라 산 정상 가까이 어디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머나. 이게 또 경찰 헬기 캠에 잡혔거든요. 그 영상 함께 아,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경찰 헬기 캠에 포착된 어르신입니다. 어머나. 등산로도 아니고요. 손으로 나무를 잡으면서 산 정상을 오르고 계십니다. 어떡해요, 세상에. 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아.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렇게 쉬지 않고 산을 오른 경찰이 산 정상에서 어르신과 만나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네, 어르신의 상태를 살핀 후에요. 만나네. 안전하게 어르신을 구조했다고 하고요. 함께 아주 조심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유, 보는 저희가
진짜 놀란 가슴을 이제야 쓸어내리게 됐는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아니 헬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헬기는 어디 가고 경찰분께서 직접 이렇게 산 올라가신 거예요? 원래 헬기가 위에서 정상에서 보면 어르신이 어디 있는 거 발견이 되잖아요. 밑에서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위치를. 근데 헬기가 내리려고 했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네, 험준하네요, 진짜. 그렇죠. 여기 네. 헬기가 내리면 헬기도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헬기가 위치를 발견하고 그 위치를 수색을 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직접 전송을 한 거예요, 무전기로. 그래서 수색을 하던 경찰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위치를 찾아서 올라가서 직접 구조를 해낸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경찰분도 걸어서 올라가신 분 있잖아요. 저 경찰분도 지금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어르신 정말 내가 도착할 때까지 무사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아마 이 무전기나 이어폰으로는 계속 그 헬기에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위치가 어딨냐고. 그때 당시에 헬기를 조종하신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로 출동을 해서 지면으로부터 약 150m에서 200m 상공에서 저속으로 또는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입니다. 워낙 가파르고 절벽들밖에 없어서 착륙장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수색하고 있는 경찰 직원들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서 현장으로 유도를 해서 실종자를 만나는 장면까지 보고 복귀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모르긴 몰라도 우리 그 가끔 뭐 구조나 현장에 또 이렇게 이 헬기 영상들 보면 헬기가 돌아가게 되면 그 근처 바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헬기 조종하신 경감님도 가까이는 다가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저 어르신이 헬기 바람에 휘청거릴까 봐 가까이도 못 가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사실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암의 흑석산, 영암의 월출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금강산 할 만큼 유명하죠, 진짜.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정상까지 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체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정상 것처럼 정도면 한 500m 이상이잖아요. 네, 지금 네. 제가 그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거의 최정상은 600m가 아, 넘는데 그래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낮은 데서 시작하니까 500m, 600m라고 하지만 어머, 세상에. 서울에 있는 데보다 훨씬 더 산이 높고 이렇게 보면 바위가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거기에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또 경찰이 대응을 했고, 네. 실제로 뭐 착륙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노련하신 또 경찰관님이 신속하게 올라가서 네. 할아버지를 구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위기일발 119 구조 성공.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밑에까지 안전하게 또 경찰관과 이 할아버지까지 구조했다라는 말씀이니까 훈훈한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분들 얼마나 진짜 애가 타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일 없게,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뭔가 이 문의 시정장치, 잠금장치 같은 거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고, 다시는 또 어르신 또 이렇게 밖에 갑자기 나가는 일 없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경찰분들 자기 가족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신 분들, 아까 보세요. 산에 올라가신 경찰분도 이 올라가다 발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이 어르신 구하기 위해 일념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전남경찰청 항공대 박철희 경감과 동료 경관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무슨 수리를 맡겼길래 2억이나 들어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요즘에 보통 많은 분들이 돈 관리하는 것도 다 휴대전화로 하죠. 바로 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는데 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요, 보통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당연히 수리를 맡기는데, 이렇게 수리를 맡겼는데 내 정보가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고 내 명의로 누군가 대출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정말 큰일일까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고요? 이런 비슷한 주제로요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나. 먼저 그 영화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해킹당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 영화 보면은 약간 뭐 긴장감 흐르는 음악도 막 땅땅 흐르고, 그리고 뭐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해킹 당한 것 같아. 이런 대사밖에 안 돼.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저 영화는 그러면? 저 영화 내용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한 여성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그 수리점에서 일하는 수리 기사가 이 핸드폰의 해킹 프로그램을 깝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 여성의 핸드폰과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죠. 세상에. 그 여성이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수리기사는 똑같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되는, 다 아는 거예요, 보게 그러면? 되는, 네, 세상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허. 그만큼 우리 모두 다 휴대전화 사용하고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나왔을 때 이게 정말 현실로 가능한 일인가 어머나. 했었는데요. 네.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한 90대 할머니께서 겪은 일인데요. 지난해 4월에 이 할머니께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맡겼대요. 네. 그런데 잘 고쳐진 휴대전화 받았죠. 그 이후에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어? 일단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졌고요. 어머나. 할머니 명의로 누군가 대출을 받아서요. 돈이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이 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혹시 하재근 평론가님 어르신께서 할머니께서 혹시 깜빡하거나 혼동한 거 아니실까요? 자제분들한테 2억 빌려주신 거를 깜빡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단 이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예 그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녀가 우연히 할머니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에 돈이 없는 걸 발견하고 왜 돈이 없지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통신사의 그 대리점의 30대 그 직원이 네. 이 할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자기가 할머니 휴대전화를 하나 더 개통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휴대전화에다가 막 금융 애플리케이션 깔고 네. 그걸로 막 카드 대출 받고 어머나. 그걸로 자기한테 이체를 하면서 무려 8개월에 걸쳐서 돈을 계속해서 갈취를 했던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갈취한 돈으로 자기는 해외여행 가거나 사치품 구매 그런 것들에 썼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아. 이런 간 큰 짓을 한다고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남의 돈을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와, 돈으로 자기가 쓴다는 네.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책감이 들 만도 한데 죄책감도 하나도 없었고요. 아주 어허. 뻔뻔하게 이런 범행을 계속하고 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동한 모습이 있는데요. 네. 그 모습이 뭐냐면 일단 대출 우편 통지서가 주소지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소지를 자기 집으로 해놓은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이름을 할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주소지를 자기 집으로 해놓으니까 자기 집으로 올 거 아닙니까? 아주 나쁜 일 단단히 마음 먹고 했네 진짜. 두 번째는 90대 노인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자택도 방문하면서 혹시 이 할머니가 범행을 알고 있진 않은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어머나,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진행해 온 것이죠.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부 전한답시고 아이고 어르신 또 할머니 잘 계시죠? 하고 슬쩍 떠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몹쓸 인간인데 근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 일단은 잡았으니까 돈 도로 물어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손해에 대해서 해야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30대 여직원 사치품 구매하고 해외여행으로 또 전부 소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 여성 구속 송치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런 점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잖아요. 네. 직원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과 회사를 공동으로 이 책임에 대해서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30대 여성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어서 이 합의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 어르신을 향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맞아요.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갑자기 이런 걱정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을 접하시고 특히 시청자분들, 어머, 나 지금 휴대폰 고장 나가지고 안 그러고 내일 휴대폰 그거 수리 맡기러 갈라 했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공식 수리 대리점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씩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고치러 가는데 우리나라 대형 휴대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업체 할 때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특히 그 외국산, 특히 미국산 유명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공식 수리점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설 수리점 가는 일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디지털 기기 수리와 관련될 때의 어떤 그 수리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그런 규정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정쟁만 하지 마시고 맞아요. 민생을 위해서 좀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걱정되는 건 이 몹쓸 인간 행동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다른 분들의 고객분들의 휴대전화 고장나서 수리 맡기면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고쳐주시는 수리기사님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분들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정말로 죄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어머나? 여러분 보세요. 최여진 아니 이담하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분 아니에요? 최여진 씨? 네, 모델 출신 배우죠. 굉장히 유쾌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또 굉장히 그렇죠. 매력 있는 배우 최여진 씨가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허. 올 6월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호. 예비 신랑은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여진 씨가 그동안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도 있고요. 네.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최여진 씨가 화낼 거죠. 이담하면서 내 나이 왜 밝혀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뭐 여전히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아름다우시잖아요. 게다가 유튜브에서 또 일상을 공개하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자, 먼저 영상부터 함께 아하. 보시겠습니다. 네네. 언니 결혼을 하긴 할 거죠? 왜? 내 편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명절 때도 너무 외롭고 목숨 걸고 뭐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내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돼 있을 때 너무 그런 많잖아. 준비가 됐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서핑하고 수영스키 타고 뭐 제트스키 타고 매일매일이 강이 다 다르고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네, 그래서 예뻐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최여진 씨인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최여진 씨 그동안의 작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름에 여자는 들어가는데 여리여리한 이미지보다는 좀 강인한 이미지 좀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 뭐 털털하고 강하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결혼한다는 이제 소식이 네. 들려오게 된 와.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프로포즈 받는 모습도 공개하고 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일단 그 결혼한다는 예비 신랑 그 예비 신랑과의 열애에 대해서 이미 2년쯤 전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어허. 그 당시에 뭐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분과 현재 교제 중이다 네. 라면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2년쯤 전에 공개한 남성하고 이번에 이제 올해 6월 달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표현 재밌네요. 외모도 키도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였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와 네. 올해 6월 달에 드디어 결혼한다고 와. 밝혔는데 네. 아까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반응이 나온 거냐면 갑자기 불륜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에? 아니 하재근 평론 난데없이 축하는 못해줄 망정 난데없이 불륜 소리 웬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최여진 씨는 초원입니다. 네. 근데 예비 신랑이 한 번 결혼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2년쯤 전에 열애를 밝힐 때 이미 그것도 다 밝혔어요. 아. 최여진 씨가 2023년에 남자친구는 결혼 경험이 있다. 이른바 뭐 돌싱이었다 그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결혼 뭐 도중이다 그렇게 얘기 안 그렇죠, 하고 네네. 경험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계절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운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 오. 역시 운동이 이제 매개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이미 2년 전에. 네.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혹시 이 예비 신랑이 최여진 씨의 지인의 전 남편 아니냐. 어? 그러니까 최여진 씨가 지인의 남편과 불륜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과거에 최여진 씨가 현재 예비 신랑하고 예비 신랑의 전 부인하고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네티즌 수사대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여진 씨가 혹시 친한 지인의 남편을 뺏은 거 아니냐. 어머나. 그리고 불륜 아니냐. 이러한 어. 추측성 글들을 막 써올리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무슨 뭐 난데없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최여진 씨의 예비 신랑이 전에
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그런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5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최여전 씨가 등장을 하면서 한 일주일 중에 한 5일 정도 경기도 가평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생활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것인데요. 그때 이제 가평에서 수상 스키를 타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 수상 스키를 타는데 가르쳐 주던 감독이 예비 신랑이라는 요 장면인가 거예요. 봐요. 네. 그런데 이 예비 신랑에게는 당시에 이제 배우자, 부부다라고 하면서 요건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냥. 네네. 전처도 같이 출연을 했었고 네. 그에 대해서 이 나에게는 엄마 아빠 같은 분이다. 부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을 돕고 있다. 이렇게 최여진 씨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특히 예비 신랑이 그 당시에 최여진 씨가 신세를 진다기보다는 잘 도와주고 솔직하게 말하면 식구처럼 지낸다. 굉장히 친한 관계임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대중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셋이 친하게 지냈는데 네. 언제 저 부분을 이혼을 했는가. 그리고 이 최여진 씨와 예비 신랑은 그럼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인가. 혹시 불륜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가끔은 네티즌들의 그 수사력,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건 가끔 감탄하지만 이런 가끔 쓸데없는 관심, 아니 왜 가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륜설이 터지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비 신랑이 입장을 안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허. 두 사람 다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예비 신랑이 뭐라 했냐면요. 네. 전 부인과는 2016년에 결혼을 했고 6개월 후에 갈 길이 다르다는 걸 알고 2017년부터 별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혼 사실을 얘기는 안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최여진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예비 신랑이 이혼한 후 나와 만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하재근 평론가님, 최여진 씨가 나름 잘했다,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건 빠른 입장을 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 막 눈덩이처럼 그러네요. 의혹이 불어날 수 있는데 맞아요. 빨리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아니 그래도 그 예비 신랑의 전 부인하고 알고 지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뭐 의혹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네. 정말 최고의 해명이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당사자가 등판했습니다. 뭔데요? 예비 신랑의 전 부인이 직접 나선 거예요. 어머나. 뭐라고 했냐면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여진 씨하고 예비 신랑의 전 부인이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전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자꾸 최여진 씨 관련된 불륜설이 떠다니길래 내가 다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나랑 이혼하고 나서 만난 건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 내가 증인이고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응원한다는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여진 씨하고 그 전 남편하고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결혼 날짜 잡히면 연락해줘라. 부케는 내가 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헐리우드 스타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화통하게 해명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최여진 씨는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 전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사실 최여진 씨도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부담이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예비 신랑의 전 부인도 사실 이럴 수 있잖아. 뭐 둘이 결혼하는데 내가 왜 나서야 돼? 뭐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입장을 반드시 딱 분명히 밝혀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네, 예비 신랑과 이제 예비 신랑의 전 부인과 최여진 씨의 관계, 그러니까 세 명의 관계가 아직도 굉장히 좋은 그러네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번 해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 네. 최여진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해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뭐 꼭 밝힐 필요도 없지만 안 밝힐 이유도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예비 신랑은 계속 최여진 씨에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과 오해를 받는 것 같다라면서 미안하다라고 했고요. 또 최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비 신랑과 또 예비 신랑의 전 부인에게 미안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 남자도 내가 결정하는 거다. 당신은 최여진의 남자다라면서 평소에 그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성격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 관계를 오픈한 것도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았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랑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른바 논란이 수습되고 정리가 돼서 천만다행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티즌 분들한테 저희가 뉴스파이트가 가끔은 감탄하고 감복하지만 제발 그 남의 일에 쓸데없이 이상한 그 손가락 잘못 놀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밝혀졌으면 그동안 이상한 불륜설 제기했던 분들은 혹시 다시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때는 용기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정말 나쁜 행동은 하지 않기를, 미성숙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오늘 반가운 이름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넓고 푸른 바다로 간다는 것은 이담 하나도 뭐 유람선 여행 간다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면 참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 윤복희 씨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어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올해로 이제 79세를 맞은 윤복희 씨가 네. 최근 출간된 책에 인터뷰가 또 실렸습니다. 윤복희 씨가 그 인터뷰에서요. 죽어서 난 어딘가에 묻히고 싶지 않다라면서 후배들에게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 가루를 조금씩 나눠서 여기저기 바다에 뿌려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넓고 푸른 바다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을 듣고 나니까 제가 주책 없이 유람선 여행한 게 너무 죄송스러워지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난데없이 윤복희 씨가 왜 유서 같은 내용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언론에 윤복희 씨 건강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윤복희 씨가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다른 쪽 눈도 시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황반변성 그것 때문에 주사 치료를 6번이나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세상에. 이 황반변성이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이 기관인데 거기에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시력이 이제 저하되고 심할 경우에 실명까지도 어머나, 될 수 어머나. 있는데 그 질환을 윤복희 씨가 앓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시청자분들 중엔 지금도 윤복희 씨 팬분들 많으실 거고 그 노래 사랑하셨던 분들은 많으실 텐데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왼쪽은 안 보여요. 한 4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익숙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5살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이제 74년째 되거든요. 제가 무대 쓴 지. 그냥 하는 거 똑같아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하죠. 세상에 손정혜 변호사님, 윤복희 씨의 시력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에너지가 여전히 넘치는데요. 그렇습니다. 70년간 무대에 오르셨잖아요. 철저한 자기관리 꼭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년 1월에 괌에 간다고 합니다. 한 달간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또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하루 2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첫 끼는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토스트, 달걀 무침 2개, 그리고 커피, 햄 정도로 가볍게 먹고요. 공연이 끝나고 밤 11시쯤에 이제 밥과 스테이크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저걸로 버텨지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철저한 자기 관리를 그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무대에서 저렇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노래하는 윤복희 씨의 에너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Yesterday, all my trouble seemed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최진모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설적인 이른바 레전드라고 불리는 가수분들이 하는 노래는
그냥 단순히 가사와 멜로디, 곡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노래를 저희도 지금 스튜디오에 듣고 있었는데 네. 순간 뭔가 그 먹먹함, 찡함 이게 쫙 느껴지는 거 지금 전율로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그냥 노래, 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의 의미가 인생이 묻어 있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저 이제 79세신데 저 나이에 저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한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모습 하나로만도 충분히 감동을 주는데 그러니까요. 윤복 씨가 요즘 이제 TV에 뭐 가요 프로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나오시지만 뮤지컬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무대에 오르고 계시는데 윤복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대는 안방보다 더 편한 곳이라고 세상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고 관객을 직접 만나서 그냥 부딪히는 게 매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매번 마지막 공연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밝히셨어요. 세상에. 정말 윤복 씨의 공연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쏟아내는 그 열정이 보이잖아요. 연세에 관계없이. 그런 네. 부분들이 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로서 윤복희는 지금까지 대본을 받으면 읽는 즉시 배역 속 인물이 된대요. 그래서 본인은 평생 대사를 외운 적이 없대요. 네. 그냥 그게 본인이 그 배역이 돼서 세상에. 자기 삶으로서 표현된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타고난 그냥. 재능이네요, 진짜. 그런 능력을 네.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가수로서 윤복희는요. 네. 무대에 설 때도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패션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야. 합니다. 기억하실 텐데 당시에 이제 1960년대 미니스커트가 한참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때 예. 저는 선구자가 윤복희 씨예요. 그때 그러네요. 만들어. 근데 그 미니스커트도 본인이 직접 만드신 아하.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의상은 항상 본인이 직접 만드셨다고 진짜예요? 합니다. 어머나, 네. 지난해 예능에 출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오. 그때 출연할 때도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 그리고 구두를 입고 등장을 해서 화제가 와, 됐었어요. 카리스마, 저 때도 카리스마가 있었네요. 어쨌든 윤복희 씨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지금은 조금 이런 소식 들어서 같이 가슴도 아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기도하신다면 정말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또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 지금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오호. 페루 중부의 비즈카라 강에서요. 뭔가를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어허. 뭘 구하기 위해서였을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걱정되는데요, 네. 네, 바로 불어난 강물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줄에 묶인 채 조금씩 앞으로 향하는 이 남성. 밧줄에 묶여있긴 한데요. 유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혹여나 넘어질까 조마조마하죠. 어머. 저 바위 위에요. 고양이 한 마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강물을 뚫고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아이고 세상에 저 영상 보세요. 물에 젖은 고양이 보세요. 지금 세상에. 최진영 변호사님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우리 집에 룽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 룽지도 4년 전에 우리 유기묘 보호소에서 저희가 그 입양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 22일 페루 중부에 있는 한 그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저 그 가운데 있던 고양이가 물에 고립됐는데 네. 그래도 용기 있는 남성 냐옹 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네.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조했는데요. 네. 저희도 그런 구조된 고양이 정말 집에서 우리 막내처럼 이쁘게 키우는데 야. 저 고양이도 구조된 것뿐만 아니고 어딘가 입양돼 가지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이 많은 양희 집사님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